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2단원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 또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자료와 정보의 표현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림 자료의 표현과 그 다음에 음악 같은 소리 정보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2단은 자료와 정보 중에서 자료와 정보의 분석, 첫 번째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몇 페이지 펴는가 하면은 66쪽 펴주세요. 그리고 볼펜도 딱 준비해 주시고, 자, 교과서 66쪽, 67쪽,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쭉 올린 거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미리미리 공지사항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UCC 제출할 거, 이렇게 UCC 제출할 거, 여러분들이 그 8차시, 9차시에서 UCC 이렇게 제작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5월 31일까지는 여러분들이 UCC 수행평가 UCC 제출해가지고 학번 이름에서 이렇게 5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들어서 그 카페에 자기만 게시판에 올리면 됩니다. 여기에 공지사항을 쭉 읽어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여기에 댓글로 달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지사항을 쭉 읽어보고 여러분 사진 10장 가지고 주제, 소재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1분 내지 2분 이내의 분량으로 참신한 그 표현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UCC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 5월 31일까지 5월 31일 밤 12시 정각까지 올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12시까지 딱 올리면은 선생님이 딱 보고 제출한 사람은 점수를 수행평가 점수 주고 제출하는 사람은 그만큼 불이익이 갑니다. 알겠습니까? 아직 시간은 그 한 달 가까이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수행평가 채점 기준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고 그 또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에 그 채점 기준표는 거창하게 되어 있지만 항상 채점을 해보면은 거의 뭐 반에 10명이면 9명 이상은 다 만점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제대로 안 한 사람만 그 만점 못 받아요. 반에 한 33명 있다면은 한 30명 정도는 다 그 A 등급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큰 그 애로사항 없이 하라는 것만 쭉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라든지 포트폴리오 진행만 잘하면 수행평가는 거의 그 100점 만점 중에서 지필이 40점, 수행이 60점에서 수행평가 60점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별다른 그 특이사항 없으면은 거의가 다 만점을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부담 갖지 말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쭉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진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교과서 66페이지, 67페이지 자료의 수집과 분석. 자, 펴주세요.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학습 목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쭉 같이 한번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67페이지 보면은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일단 줄을 좀 그어주세요. 자료는 무엇이냐? 자료는 그 첫째 줄에 있습니다. 자료는 단순한 측정이나 관찰을 통해 얻는 값이나 사실을 자료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첫째 줄 쭉 꺼주고, 그 다음 정보. 그러면 정보는 뭐냐? 정보는 그 첫째 줄 끝에부터 시작됩니다. 자료를 분석한 후 가공, 추출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의 집합을 말합니다. 유용한 자료의 집합.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료와 정보는 사용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자료가 되기도 하고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보는 이 자료 중에서 자기한테 유용한 것이 바로 뽑아낸 것이 바로 정보가 되는 것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료의 수집. 자, 교과서 자료의 수집. 교과서 68페이지 펴주세요. 넷째 줄에 보면 있습니다. 자료는 주제에 따라서 설문조사, 면접, 측정, 실험, 인터넷 검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합니다. 그렇죠? 설문조사, 여기 밑에 설문조사도 하고, 쭉 이렇게 실험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는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도 하고, 면접 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하게 되겠죠. 이렇게, 실험도 하고, 하겠죠. 이러한 방법에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갖다가 또 이제 분류도 해야 되겠죠. 자, 수집된 자료를 성격이나 유사성에 따라 나누거나 공통 속성이나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자료의 분류라고 합니다. 자, 자료의 분류. 자료 분류가 잘 되지 않으면 필요한 자료를 바로 찾기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다가 적절하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자료의 분석.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의 특징과 자료가 보여주고자 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브리핑 한다든지 할 적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탁 보여주면은 보다 더 사람들이 시각 효과도 없고 분석된 자료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원 형태의 원 그래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69쪽에 있습니다. 69쪽 여러분들이 첫째 줄, 둘째 줄, 여기까지 줄을 일단 꺼주세요. 자료를 표현할 때는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의 특징과 자료가 보여주고자 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막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낼 것인가, 원그래프 형태로 나타낼 것인가, 교과서에 있습니다. 69페이지에 이렇게 도수 분포표를 통해서 나타낼 것인가, 또는 요 다이아그램이죠. 이 히스토그램이죠. 이 히스토그램 방식으로 나타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이러한 방법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더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보다 효과 있는가, 도수 분포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료를 갖다가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래서 한번 예시로 실제 자료를 한번 보여준 거예요. 70페이지 있습니다. 70페이지 왼쪽에 보면 스프레드시트라고 있습니다. 일명 엑셀이라고 하죠. 엑셀 프로그램. 줄 좀 꺼주세요. 표에 숫자나 문자 자료를 입력하고 이를 조작하여 자료를 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요 엑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 스프레드시트 엑셀 프로그램은 2단원 마칠 부분에 선생님과 같이 한 3시간 정도 또 직접 컴퓨팅 실습을 통해서 또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론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좀 들어주세요. 자, 국가 통계 포털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수 같은 걸 이렇게 분류해낸 자료입니다. 국가 전 세계 국가의 통계 포털을 가지고 아니면은 또 우리나라의 국가 통계 포털에서 연령별 인구수를 뽑아낸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분류해 나온 그런 것입니다. 자, 그다음 조금 전에 보여줬다시피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69페이지 다시 막대 그래프라든지 원그래프,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듯이 여기는 끝근선 그래프라든지
69페이지 있다시피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정감 현상을 분석한 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분류된 자료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또 공유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교과서 71쪽에 보세요. 71쪽에 보면 자료의 공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공유한다. 여러분들 요새는 SNS를 통해서도 많이 그렇게 자료를 공유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공유할 적에는 상당히 주의할 것이 있어요. 저작권 같은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줄 좀 그어주세요. 교과서 71쪽 끝에서 둘째 줄에 보면은 71쪽 끝에서 둘째 줄 그림 바로 위에 줄입니다. 자료나 정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때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부분 줄 좀 꼭 그어주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괜히 남의 자료가 좋다고 해서 그냥 퍼와가지고 SNS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공유시켜버리면은 나중에 원저작자가 자기 저작권 침해했다 해서 저작권 침해로 이렇게 고발한다든지 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유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72페이지에 보면은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가 뭐냐?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큰 아주 거대한 데이터다 이런 뜻이죠. 대용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나 가치를 추출해내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과서 72쪽 둘째 줄 끝부분부터 그 밑에 줄까지 셋째 줄까지만 줄 그어주세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량의 데이터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나 가치를 추출해내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통하면은 상당히 미세한 자료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요번에 선거할적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뽑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빅데이터를 통해서도 금방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케팅에서는 이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어떠한 제품을 좋아하고 또 어떤 유형의 사람은 어떤 유형의 그런 물건을 아주 좋아하더라.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령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어떤 물품에 대해서 또는 어떤 가수에 대해서 어떤 그룹에 대해서 또 어떤 게임을 좋아하더라. 남자는 어떻더라. 여자는 어떻더라. 이런 것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금방 이렇게 자료를 뽑아내서 마케팅에 상당히 활용을 하고 또 홍보 효과를 누려가지고 자기들이 기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마케팅 하는데 아주 많이 활용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의 특징은 일단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그 데이터를 이렇게 쭉 그 데이터 자료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분류해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슈퍼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직접 마케팅에 활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 72쪽에 여러분들이 그림 바로 밑에 보면 빅데이터의 활용 이 부분 좀 줄 그어주세요. 첫째 줄, 둘째 줄. 빅데이터는 정부나 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사회는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든지 또 국가에서는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2단원에 있어서의 정보의 관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진도를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수업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